Igom Isa, Samsefe. 탈모 선 넘지 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옐레나 선수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김혜란, 이원정, 레이나 직선. 이거 손에 맞지도 않고 통과할 정도면 주저앉으면서 올라갑니다. 왼쪽 블로킹. 배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지원 선수가 뭘 할 건지 미리 알고 앞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레이나, 이원정, 김연경. 다시 한번 때립니다. 동점 만드는 실바. 20대 20. 주춤했어요. GS 칼텍스의 역전 기회. 실바. 다시 올라갑니다. 레이나 블로킹. 실바의 역전 블로킹. 최근 선수도 후위 공격 준비해야죠. 그렇습니다. 다시 레이나 선수입니다. 네. 21대 21 동점. 힘들지 않고 그렇죠. 좀 빨리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다면 예.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21대 21 동점에서 실바. 좋은 유효. 자, 김다솔 세터. 왼쪽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의 흥국생명. 쫓아가야 됩니다. 네. 자, 실바가 준비합니다. 오른쪽 공격. 자, 김혜란 디그 그리고 레이나. 자, 다시 줍니다. 실바 막힙니다. 이주아 블로킹. 이주아 선수의 블로킹. 유서연.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레이나. 자, 반대편 실바인데요. 연타. 나이스 디그. 자, 다시 올라갑니다. 옐레나. 라인 안쪽. 24대 22. 안쪽입니다. 좋아요. 예. 세트가 끝날지 듀스로 갈지. 흥국생명의 공격. 누가 때릴까요? 옐레나. 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실바의 반격 성공입니다. 듀스로 갑니다. 높죠? 날카로운 서브. 왼쪽에 김연경. 자, 역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갑니다. 블로킹. 옐레나. 이건 정말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예. 이원정 세터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밀어넣기. 자, 거리가 먼데요. 실바. 주심의 비디오 판독. 네. 앞에 김미연과 김수지. 네. 전이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흥국생명. 김연경 짧게. 네. 성공입니다. 자, 1세트 끝낼 기회입니다. 흥국생명의 완벽한 찬스볼. 이원정 선택. 때립니다. 실바가 살리는데요. 그리고 왼쪽. 자, 다시 레이나 준비. 스파이크. 1세트 흥국생명. 연결 과정에서 좀 미흡했고요. 안쪽이에요. 에이스입니다. 네. 오세영. 빈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김혜란. 김연경. 제자리입니다. 득점이에요. 네. 김연경의 서브. 코너 쪽. 유서연 막혔습니다. 어택커버가 안 됐네요. 김수진 선수가 와 있잖아요. 네네네. 김현 선수가 하지 않아도 9대 7. 짧게 서브 득점. 네. 네. 그 서브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예. 이번에 길게. 이원정. 오른쪽 김미연. 다시 실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15만 달러는 또 연봉이 인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예. 서브 득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러네요.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예. 네. 그렇죠. 가운데 그러나 낮아요. 낮아요. 레이나의 서브. 왼쪽 강소희 성공입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실바의 강서브. 맞고 때리는 김연경. 또다시 김지원 세터입니다. 오늘 2득점. 올라갑니다. 실바. 붙었어요. 넘기지 못합니다. 왼쪽입니다. 자, 상대 벽이 높아요. 직접 자, 길게 공격인데요. 가야 돼. 길게. 그렇죠. 오픈 공격에 옐레나입니다. 자, 여기서 추격한다면 희망이 있는 흥국생명. 블로킹! 이주아. 네. 김지원 선수를 붙들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네, 강소희 득점. 다른 길을 찾을지. 김지원 세터 중앙에서 네. 끝냅니다. 오세현 마무리. 김연경, 김다솔, 레이나. 자, 강소희 준비. 다시 흥국생명 반격 그러나 블로킹입니다. 레이나 직접 때립니다. 성공이에요. 길게 들어왔어요. 최은지 왼쪽에 김연경. 다시 김연경 성공입니다. 22대 22. 이주아. 자, GS 공격. 강소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뜨지 못했습니다. 자, 김지원 선수의 토스하는 게 실바의 서브 갑니다. 김연경 터치아웃. 동점 없습니다. 그러나 왼쪽 짧게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에 강소희. 서브 범실 1세트처럼 듀스가 됐습니다. 빠르게 서브가 가겠죠? 올라갑니다. 중앙 득점이에요. 오세연. 자, 흥국생명 위기입니다. 레이나. 자, 수비됐고요. 실바 블로킹. 김수지. 하지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지원 세터. 다시 실바에게. 좋은 디그. 자, 멋진 수비 나왔고요. 블로킹. GS 칼텍스. 결정적인 블로킹. 이건 정말 멋진 디그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아하. 자, 레이나 받고 다시 레이나인데요. 안쪽에서 때립니다. 자, 옐레나 쪽으로 못 갑니다. 막혔습니다. 3세트 GS가 이깁니다. 레이나 그리고 옐레나. GS의 동점 기회입니다.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동점 만드는 강소희. 실바인데요. 서브 득점. 실바. 중요할 때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15대 13. 김연경. 성공입니다. 그렇죠. 안 보여야 되는 거잖아. 네. 넘어왔어요. 직접 때립니다. 자, 김지원 세터. 네. 반격의 김연경. 김지원의 서브. 길어요. 직접 밀어넣습니다. 김연경의 서브. 다시 한번 실바.
그러나 범실. 네. 한 점 차. 김연경의 서브입니다. GS도 고비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실바 성공입니다. 두 번 실수는 안 합니다. 네.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다시 한번 실바에게 갑니다. 안쪽. 서브 좋아요. 네, 강소희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왼쪽 유서연 바운드 시켰고요. 따라갑니다. 김연경. 자, 실바에게 줍니다. 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3대1로 누르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이합니다. GS 칼텍스의 세트 스코어 3대1 승리입니다. 오늘 실바 선수가 37득점, 강소희 선수가 21득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와 레이나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계의 원투펀치죠. 박주미 기자, 정다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기자계의 원투펀치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스페셜 V를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제 마음도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자부 경기를 치른 이 두 팀 역시 든든한 원투펀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승리를 거둔 건 이 4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웃을 수 있었던 GS 칼텍스입니다. 이 장충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는데요. 오늘 경기 GS 선수들이 모두 잘해줬지만 그 가운데 MVP를 좀 꼽아보자면 어떤 선수일까요? 오늘 GS 칼텍스 많은 선수들이 잘 했는데요. 사실 뭐 실바 선수나 강소희 선수나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이제 김지현 선수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GS 칼텍스가 공격 성공률도 괜찮았고 또 이 실바 선수가 이제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이 후위 득점이 15득점입니다. 이 실바 선수로 가는 후위 토스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균일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여기에 또 강소희 선수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앙 공격도 괜찮게 통했습니다. 이 권민지 선수가 8득점이고 또 오세현 선수가 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을 굉장히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중앙도 섞어가면서 상대 미들블로커 라인을 흔들어준 작전이 아주 주요한 경기였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김지원 선수가 한 경기를 쭉 끌고 왔잖아요. 교체 없이. 사실 세터가 흔들리면 차상현 감독이 이제 이윤신 선수를 자주 투입을 하는데 그게 사실 좋은 사인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한 경기를 주전 세터가 쭉 끌고 갔다는 점은 이제 김지현 선수에게 아주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김지현 선수가 뭐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쭉 경기를 좀 잘 소화를 해줬고요. 어쨌든 이윤신 선수와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조금 이제 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후반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끌고 왔다는 점은 5라운드부터는 또 김지현 선수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안정감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이 작은 쉼표를 정말 잘 찍은 김지원 선수입니다. 또 5라운드에는 어떻게 잘 준비해서 또 코트에 나설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반면 흥국생명 이 연승 행진을 마감하면서 4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나 공격 패턴이 단조로웠던 게 패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흥국생명은 역시나 이 세터 쪽에서의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는데요. 옐레나 선수가 오늘 이 선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평소보다 훨씬 더 단조로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와 레이나 선수가 40득점을 합작을 하면서 이 사이드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는데 오늘 중앙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사실 흥국생명은 이제 이주와 김수지 이 두 선수가 이동 공격에 장점이 있는 미들블로커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주와 선수는 이동주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동 공격이 오늘 하나도 없었습니다.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렇게 중앙 공격을 활용하지 않으면 뭐 GS는 블로킹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님에도 좀 미들블로커 라인을 운영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세터가 이제 이원정 선수에서 김다솔 선수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옐레나 선수가 경기가 안 풀리니까 결국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옐레나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흥국생명은 외국인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터의 경기 운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을 아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터의 경기 운영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오늘 두 팀입니다. 오늘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2위 흥국생명이 3연승에 끊기고 선두 추격에 실패합니다. 한편 3위 GS 칼텍스는 승점을 추가하면서 2위를 7점 차까지 뒤쫓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자계 원투펀치 두 분이 함께하신 만큼 이번에는 주민아워 박주미 기자와 정다호 기자가 함께하는 이 콜라보레이션 시간인데요. 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휴실 생각에 일을 2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니, 앞서 저희가 이제 여자부 GS 칼텍스와 흥국생명 경기를 봤는데 두 팀 다 우승을 노릴 만한 저력을 가진 팀인데도 불구하고 두 팀의 고민이 같아요. 외국인 선수가 좀 활약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정다워 기자와 제가 흥국생명의 옐레나 선수 그리고 GS 칼텍스의 아시아 쿼터 톨레라다 선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옐레나 선수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로 V리그 3년차 세 번째 시즌이거든요. 지난 시즌까지는 괜찮았는데 올 시즌에는 유난히 좀 기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고 지난달 말에는 너무 그 기복이 들쑥날쑥해서 사실 구단으로서도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교체. 그리고 오늘은 또 급기야 일부 팬들이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 교체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옐레나 선수는 사실 구단으로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 카드고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구단에 알아보니까 지난달 말부터 이 교체 시기, 교체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하고요. 대체 선수도 알아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12월 말 끝나고 올해 초에는 좀 살짝 살아나는 것 같아서 살짝 그 결정을 좀 유보했다가 직전 2경기에서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았잖아요. 공격 효율이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런 기록을.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단 측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오늘 경기 때 활약하는 것까지 보고 교체를 좀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지만 이미 대체 선수 후보군도 일부 만나봤고 대체 선수로도 거론되는 선수와 만나서 계약 준비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옐레나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보될 가능성은 좀 많이 적다고 봐야겠네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구단이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 선수 후보군까지 만나본 상황이면 옐레나 선수가 직전 2경기에서 더 활약을 했었어야 했고 오늘 경기도 그랬다면 선발에 제외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을 텐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을. 그런데 오늘은 선발에서 제외됐잖아요. 이거는 결별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국생명을 상대한 GS 칼텍스 역시 고민이 있었죠. 바로 이 톨레라다 선수인데요. 1라운드 이후 70여일 동안 코트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톨레라다 선수는 교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GS 칼텍스는 아직까지는 이 아시아컵도 교체에 대한 움직임은 없고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확률이 낮다고 봐야겠습니다. 겨우 2라운드가 남았고요. 또 이제 외국인 선수도 아니라 이제 아시아 쿼터라서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또 아시아 쿼터가 GS 칼텍스의 경우 이제 비중이 워낙 적은 편이고 현재 이제 세터 라인을 봤을 때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김지현 선수가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고 또 이윤신 어린 선수도 이제 힘을 보태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일단 톨레라다 선수는 이제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체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GS 칼텍스는 이 톨레라다와 이윤신 선수의 기량이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윤신 선수를 끌고 가는 게 맞다. 이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교체까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GS 칼텍스는 톨레라다 선수와의 동행을 좀 선택한 것 같고요. 이 흥국생명은 옐레나 선수를 교체로 점점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맡아줬던 옐레나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좀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 선수가 기복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못했었나? 이렇게 활약을 못했었나 싶은데 내부 정보에 의하면은 아본단자 감독과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본단자 감독이 워낙 찐 이탈리아인으로서 막 표현도 직설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성격 이런 성격으로 막 주문을 하는데 아본단자 감독이 보기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이렇게 샤이하고 이렇게 소심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옐레나 선수의 성격이 조금 선수로서 왜 이런 플레이를 보이고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는 괜찮았지만 본인의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분위기도 좋았고 팀 내 분위기도 좋았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올 시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본단자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그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서로 간격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이랑 사이가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우리가 경기 때 많이 보잖아요. 작전 타임 때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얘기를 하지도 않고 코트 안에서도 좀 무기력한 표정 그리고 좀 의지가 없어 보이는 표정 이런 것들 때문에 팬들도 결국엔 트럭 시위까지 나온 상황이니까요. 그 간극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감독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한 선수 그리고 선수의 기량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 감독 두 사람이 좀 약간의 불협화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감독과 이 선수의 성향이 잘 맞아서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성향 차이가 경기력 차이로 이어진다면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옐레나 선수의 교체 위기, 박주미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선수가 이 스타일이 좀 안 맞고 시즌 초반부터 만약에 이런 기복을 막 보였으면 일찌감치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체하는 게 구단 쪽 입장에도 보면 과연 득일까 싶은 게 교체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체를 하려고 했으면 3라운드, 최소한 4라운드 전에는 교체를 결정했어야 됐고 지금은 이제 후반기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리그 레이스를 꾸려나갈 때 옐레나만한 선수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것도 문제인데다가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 2주의 적응 시간은 걸리는데 이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후반기 레이스를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흥국생명은 세터들이 그렇게 믿음직한 세터들이 아니어서 이 세터 불안이라는 카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옐레나만큼 실력을 갖춘 선수가 아닌데 교체 시기 이렇게 늦게 리그 후반기 레이스를 달려가야 되는 때에 세터들과의 호흡이 과연 맞을지 이런 위험을 우리가 구단 입장에서 굳이 지금에서 선택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구단 입장에서는 또 길게 시즌을 보다 보니 또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다 보니 교체를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다우 기자는 좀 이 교체 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었죠. 예. 명확하게 늦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단호하시네요. 예, 지금 이제 5라운드가 좀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이제 와서 교체를 한다는 거는 판단이 좀 늦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옐레나 선수의 포지션이 아포지 스파이커라는 점은 그나마 해볼 만한 도박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세터라든지 뭐 아웃사이드 히터라든지 이 미들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팀에 적응하는 시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포지 스파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역할이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공격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 포지션이라서 세터만 조금 잘 맞춰준다면 어느 정도 활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대한항공의 이제 무라드 선수만 봐도 지금 팀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잖아요. 아포지 스파이커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니까 좀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하면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맞춰볼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최상의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확실히 흥국생명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적인 좀 제한 때문에 좀 고민이 더 길어진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직전에 기자회견 때 그렇게 아본다냐 감독이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복이 있고 기량이 안 좋은 선수들을 교체하고 싶어도 당장 교체할 수 없는 시기. 그 트라이아웃 제도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다우 기자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상 이번 시즌 이제 뭐 아시아커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던 선수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아시아커터는 이제 시행 첫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요쿠 선수를 데려오려다가 또 이제 태국의 폼나 선수를 바꿨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지금 좀 세 번째 선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불운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도 이제 다음 시즌에는 64개국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뭐 아마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또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이제 확률 높은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자부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이고 아시아 쿼터가 아니고 외국인 선수인데다가 트라이아웃 제도에 신청했고 참가했던 선수들을 후보군으로 봤을 때 그 대체 선수 후보군이 옐레나 선수만큼의 기량이 있는지는 미지수란 말이에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 트라이아웃에 뛰어들었던 선수들 중에서 우리가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 기량도 좀 의문스럽지만 그 기량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리그에 이미 뛰고 있어서 시즌 도중에 이 선수를 데려오고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렇게 고민이 되고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외국인 선수 선발 제도할 때 트라이아웃 제도가
우리가 보통 25만 불 정도 연봉이 그렇게 되는데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 다른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들은 굳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속된 말로 몰빵 배구를 해야 된다는 걸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들이 그 혹사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오지 않고 트라이아웃 제도에 참가 신청을 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지금 뽑고 있는 선수들이 외국에서 보면 10만 불 정도의 몸값을 가진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량 면에서 아마 너무 힘든 교체인 것 같죠. 이 제도가. 그래서 아본담자 감독이 경기 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아본담자 감독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옐레나 선수의 대체자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후보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 지금 일부에서 알아본 바로는 캡벨 선수와도 좀 접촉을 해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시즌 도중에 다른 나라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던 선수 중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적인 선수를 지금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서 쓰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좀 V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 위주로 또 찾아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계약이 또 빠르게 진행돼서 그 선수가 V리그에 얼마나 빨리 또 적응할 수 있는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V리그에서는 이 외국인 선수 농사가 한 해의 성적을 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팀 모두 외국인 선수의 그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모마가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아시아 쿼터에 또 위파이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그리고 국내 토종 우리 국내 공격수들 게다가 아시아 쿼터 선수들까지 이 전력에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래서 현대건설이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흥국생명은 외국인 선수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김연경 선수 그리고 아시아 쿼터의 레이나 선수까지 득점을 가담해주고 있는데 아쉬웠던 점이 이제 옐레나 선수가 본인의 제 기량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점. 이래서 좀 많이 아쉬운 거고 만약의 경우에 옐레나 선수가 잔류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기량을 그 이상의 실력을 보여줘야지 현대건설을 위협할 수 있는 우승 후보군으로 흥국생명이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관장 역시도 지금 외국인 선수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관장도 아시아 쿼터를 괜찮게 뽑았다고 봐야겠죠. 메가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말씀하신 뭐 현대건설 위파이도 있고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 세터 뽐푼 선수를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 흥국생명도 레이나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근데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이 상위권 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아시아 쿼터의 덕을 못 보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상현 감독도 뭐 지난 3라운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전에 이제 아시아 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팀에서 이제 우리가 잘 못 뽑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국내 선수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우려와는 별개로 이제 외국인 선수 또 아시아 쿼터의 기량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아시아 쿼터는 특히나 지금 많이 그렇게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큰 선수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도 정말 비중 있게 그렇게 잘 뽑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뭐 외국인 선수와 함께 아시아 쿼터로 함께하는 선수들이 리그에 참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또 어떤 팀에 영향을 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취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층 더 이 순도 높은 또 고품격의 또 스페셜 V가 완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펼쳐진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 승점 1, 2위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 중 이 4라운드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스봉 쪽으로 합니다. 리시브 잘 됐어요. 어스봉! 도끼질! 코트를 쪼갭니다. 이게 김명환 선수의 토스웍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리시브 쉽지 않아요. 차주환의 스파이크 대각선 좋아요. 차주환. 짧고 써봅니다. 리시브 흔들어 나왔고요. 하이볼입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나갔어요. 엔드라인 바깥쪽이라는 선심의 판정. 최재호 주심도 나갔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레오 선수가 비디오 판독하겠죠. 강력하게 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서나번 경기위원과 정유현 심판위원, 권대님 부심이 판독을 하겠는데요. 확실히 보이네요. 네.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엔드라인을 보면서 가장 깊숙한 곳, 좋은 공격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경기죠. 그렇군요.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갑니다. 되돌아갑니다. 넥슨. 자, 디그 됐어요. 하지만 자. 여기서 터치네. 차지원 선수의 터치네. 야, 기가 막힌 디가 만들어졌는데. 대각 공격을 할 때 전진 수비를 하면서 그 각에 수비 선수가 맞춰줬거든요. 예. 셋포인트에서 김명관의 서브입니다. 자, 차지원 쪽 리시브 잘 됐어요. 갑니다. 레오로 갑니다. 자, 이번도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여기서 최재우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역시나 레오로 황명우는 포스를 했는데, 이야, 레오이의 공격이 엔드라인 바깥쪽일까요? 안쪽일까요?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웃으로 판독을 내리는군요. 이렇게 해서 1세트는 정리가 되는군요. 다른 범실은 하나도 없는데 서브 범실만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광인 쪽입니다. 그리고 전광인이 때립니다. 바로 넘어왔어요. 박경민이 받고 잠깐 전광인 블록 아웃. 전광인의 득점. 오늘 5득점의 전광인. 따라붙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자, 신호태 서브였고요. 리시브는 잘 됩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블록이 걸렸어요. 걸렸어요. 바이러스 사이언. 자,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헌트봉의 리시브는 패스파이트 이번도 막힙니다. 바이러스 사이언. 다시 바이어르가 읽었어요. 이거 크네요. 박상원 선수의 선수입니다. 자, 두개 리시브 늘렸어요. 짧은 리시브. 그리고 신호진의 후공격 브로크아웃. 자, 이 공격은 크네요. 예. 짧은 서브입니다. 최민과 맞고요. 자, 싱글 선수 헌트봉. 브로크 아웃인가요? 안쪽에 떨어졌다는 판정이에요. 지금은 자, 브로킹 포인트. 이렇게 되면 2세트가 마무리되는데 박명우와 함께 자, 수봉의 리시브는 됐어요. 그리고 아메도 위기 브로킹! 드디어 잡아냅니다. 야, 박창성 선수 좌우 잘 따라다니면서 정말 좋은 브로킹 보여주네요. 자, 리시브는 됐어요. 갑니다. 아메드 휘공격. 자, 디그 됐어요. 레오 먼 거리. 레오가 가만 때립니다. 자! 전광인과 아메드가 겹쳤어요. 지금 좀 표정 관리 좀 해주고 있네요. 예. 자, 신호진. 자, 겹쳤어요. 레오. 자! 이게 뭔가요? 신호진이 레오와 부딪히면서 가지를 못했어요. 범실. 자리를 바꾸는데 지금 겹쳤어요. 김명과 지금 광명우 센터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큰 실수예요. 자, 김명관의 서브입니다. 자, 신호진 이번에는 겹치지 않았어요. 일단 레오를 이용합니다. 이거로 기대했어요. 역전기회입니다. 읽었어요. 자, 누구한테 갑니까? 아메드로 갑니다. 아메드 빈자리 찔러넣기 자,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공간은 짧았습니다만 범실. 세트의 짧은 서브는 역시 버스 목적이었고요. 아메드 왼쪽에서 아메드 듀스를 만듭니다. 1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듀스. 피와 타점으로 이겨냅니다. 그렇네요. 리시브는 잘 됐어요. 빼가 들어갑니다만 유로킹 됐어요. 잘 쐈어요. 끝내주는 기회. 레오로 가겠죠. 레오가 때립니다. 박경민의 디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듀스 갈까요? 전광인이에요. 병찬. 자, 광명우 다시 한번 레오는 선택. 따라갔어요. 다시 한번. 자, 플라인입니다. 나갔어요. 결국에는 마체표가 지킵니다. 버스의 서브. 레오의 시석고 같이 아웃. 자, 이제 OK금융그룹은 처음으로 라운드 전승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경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 이번 시즌 최단식은 거기에서 체력을 세이브하고 왔거든요. 네, 서로 간의 양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광인의 스파이크 또 디그 됐고요. 자, 광명우가 레오 쪽으로 붙었어요. 레오 빈자리 찔러넣기. 전광인이 바운드. 그리고 이번엔 아메드 차례입니다. 직선 범실이에요. 나갔어요. 이 범실 이러면 큽니다. 어려워요. 더 벌어집니다. 5점 차. 오늘 경기 가장 큰 점수 차이. 자, 차지원 쪽에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레오가 있습니다. 한맨 브로커. 레오의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매치 포인트. 레오의 서브. 자, 아메드 죽입니다. 일단 리시브 늘어났어요. 자, 때리기가 어렵네. 이렇게 되면 기회 왔습니다. 자, 끝내주는 기회 기회. 왔어요. 자, 부용찬부터 누구한테 갈까요? 차전으로 갑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만듭니다. OK금융그룹이 V리그 역사상 최초로 라운드 전패 후에 바로 라운드 전승. 그러면서 OK금융그룹이 6연승을 달립니다. 그 앞에는 레오 선수가 있었고요. 한편 현대캐피탈 아흐메드 선수와 전광인 선수를 내세웠지만 승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OK금융그룹이 4라운드를 전승으로 기록하면서 3위로 도약합니다.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잠시 쉬어가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구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지금 기세를 탔잖아요. 이 흐름이 끊기는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라운드 지금 전승 행진했거든요. 그러면서 3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킹 레오의 부활도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좀 레오 선수만큼 활약을 펼친 선수를 저는 이 선수를 꼽았는데 바이아르 사이안 선수를 꼽았거든요. 이 선수 1세트 팀 리시브 효율이 20%로 조절하면서 이제 상대에게 끌려갔을 때 레오 선수가 또 1세트에 이렇게 리시브가 안 좋으니까 2세트까지 범실을 8개나 기록하면서 사실 공격에서 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런데 2세트의 막판에 이 바이아르 사이안 선수가 연속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상대의 추격을 꺾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브도 이렇게 좋았어요.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드니까 레오 선수가 너무나 편하게 공격하기 쉽게 이런 공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브에서도 힘을 보탰고 블로킹에서도 힘을 보탰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을 그 순간에 활약한 바이아르 선수를 저는 꼽고 싶은데 또 오늘 레오 선수가 공격 범실이 왜 많았냐면 뭐 리시브도 불안했지만 무조건 레오 선수가 할 때마다 현대캐피탈 선수 3명이 블로커가 이제 막고 있어서 각도도 어렵고 이게 타점만 안 맞으면 공격이 범실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바이아르 사이안 선수가 흐름을 잘 잡아줬습니다. 확실히 또 그럴 때마다 이 블로커들을 좀 빼주는 선수도 필요하고요. 오늘은 그 역할을 바이아르 사이안 선수가 정말 제대로 해줬습니다. 반면 현대캐피탈 연승 뒤에 연패를 기록하면서 4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또 재정비 후에 5라운드에는 어떤 돌풍을 보여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OK금융그룹이 오늘 6연승을 달리며 순위까지 3위로 끌어올립니다. 밀려난 4위 삼성화재와는 한 점 차고요. 현대캐피탈 도약하지 못하고 연패에 빠지며 그대로 6위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 경기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패 맞게 나선 KB손해보험과 3연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만납니다. 과연 우리 스팸들은 어떤 예상 승리 확률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스팸들의 예상은 일치했습니다. 스팸 전원 한국전력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만장일치입니다. 박주미 기자. 한국전력의 승리 예상한 이유, 찍은 이유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한국전력이 우위에 있고요. 또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스팸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국전력의 승리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전력의 기록이 어느 정도 좋은지, 전력이 어느 정도 좋은지 항목별 순위 봤거든요. 보니까 속공 1위, 공격 성공률 2위, 후위 공격에서도 3위고 서브와 블로킹도 모든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KB손해보험보다 우세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의 최근에 타이스 선수 그리고 임성진 선수 서재덕으로 가는 이 삼각편대의 공격력이 대단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임성진 선수가 너무 좋아졌다고 보는 게 리시브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직전 경기에서도 54%, 68%. 그러니까 비에나가 강서구로 이제 리시브를 흔들어도 버틸 힘이 있고 앞서 영상에서도 좀 나와 있지만 신영석 선수라든지 박찬웅 선수들 미들 블로커들이 간간히 이렇게 속공 그리고 블로킹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고 딸려가지 않을 그 힘을 버티게 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KB손해보험이 최근 경기에서 보면은 강팀들을 상대로 약간씩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팀들에게 쉽게 승리를 내주지 않거나 혹은 이기거나 이런 끈질긴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KB손해보험의 리시브가 살아난다면 한국전력이 지금 류혜일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류혜일 선수의 공백을 메워야 되니까 이 점도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스팸들에게는 좀 리스크가 있는 만장일치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투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 박주미 기자도 올스타 브레이크 때 푹 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함께 전망해 보시죠. 네, 승점은 같지만 승수에서 차이를 보이며 4, 5위에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정관장이 만났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는 비교적 대등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IBK 기업은행 40%, 정관장은 60%로 정관장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남자부와는 다르게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 정다우 기자는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석이 나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어떤 팀을 선택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설렜잖아요. 네, 비밀이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휴식기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4위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5위로 마무리하느냐에 아주 큰 차이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예상이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공격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관장은 이제 지하, 메가, 이소영으로 이어지는 이제 좌우의 공격력이 괜찮은 편이죠. 또 정호영 선수와 박은지 선수가 있는 이 미들라인의 무게감도 기업은행보다는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만 봐도 이제 공격 종합이나 속공 이런 면에서 기업은행보다는 확실히 정관장이 낮습니다. 여기에 서브도 정관장이 우세하고요. 그러니까 정관장은 사실 이 경기 중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 분위기만 아니면 사실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팀이고 이걸 잘 발휘만 한다면 분명히 조금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행은 장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아베크롬비와는 절대적인 아웃포스트 스파이커가 있고 또 여기 폼푼 선수의 경기 운영이 너무 좋잖아요. 네. 결국 승리 공식은 이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얼마나 터지느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표승재와 황민경 이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얼마나 잘 해주는지의 차이가 갈릴 것 같고요. 뭐 예상이 6대4로 나온 것만 봐도 이 경기 아주 박빙이 예상되고요.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네 팀 모두 4라운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올스타 브레이크를 한층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 위해 총력을 다할 텐데요. 또 어떤 팀이 웃으면서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이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IBK 기업은행과 정관장의 빅매치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 오효주 아나운서가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 나흘 연속 스페셜 V 프리뷰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디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조합의 스페셜 게스트들이 총출동해서 스페셜 V를 스페셜하게 빛내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